자, 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면 초과에 놓인 청와대 어떤 전국 해법이 있는지 강상구 정치부장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부장, 먼저 전국의 흐름을 바꿀 만한 사안들이 여러 개 있는데 먼저 그것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일단 내일부터 시작하는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예.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비롯되는 안보 이슈도 있죠.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지만은 4.3 보선도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커질 수 있고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수사가 청와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사청문회부터 보죠.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야당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개각 발표 직후에는 박영선 후보자를 야당이 주 목표로 삼았는데 지금까지 뭐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한두 번씩 논란이 됐던 사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 자료 제출 거부로 청문회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통일장관 후보자는 과거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의외로 논란이 커진 경우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장 편하게 발언한 공간인 페이스북을 서둘러서 닫았고 이후에 공식 답변 등을 통해서 논란이 된 발언을 뒤집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현재 논란이 되는 사안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밝힌 대목입니다. 청와대의 눈높이와 국민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나오는 대목인데 이 말이 갖는 진짜 의미는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논란과 무관하게 임명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 북핵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도 그렇죠. 좀 설명을 해주시죠.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 이후에 일단 내일 우리 측 인원이 정상적으로 개성으로 가느냐, 갈 수 있느냐가 1차 관심사입니다. 북한의 다음 조치는 뭐가 될지 중요한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추가 대북 제재를 취소시켰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대결 국면으로 끌고 가기엔 다소 부담스러워진 상황입니다. 반대로 청와대로서는 일단 한숨은 돌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선을 좀 보죠. 보선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 비해서 여당이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지도부가 이런 이야기했는데 이런 관측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야당 지도부는 보선 지역에 상주하는 데 비해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내일부터 베트남 방문에 들어갑니다. 이번 보선의 의미는 여야로 본다면 총선을 앞두고 미리 보는 민심이라는 측면에서 전국 주도권이 걸린 선거입니다. 야당만 놓고 본다면 황교안 체제의 안착, 나아가 보수 통합의 방향이 걸린 선거이기도 합니다. 여권 내부에서 황교안 체제의 야당이 총선 상대로 더 좋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동시에 황교안 대표가 당내 장악력과 지지율을 높이면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보선을 대하는 여권의 태도도 이런 복잡한 속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신경 쓰이는 거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 건이 아닐까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야당도 논평을 내지 않았는데 청와대가 먼저 논평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라는 표현을 써서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발빠른 대응은 청와대가 얼마나 이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관해서도 지금 이거 참 예민한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김학의 전 차관 문제는 좀 복잡한 게 당시에 법무장관은 황교안, 검찰총장은 최동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의혹의 중심인데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계기로 사실상 지금 재수사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재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가 관심 가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 한 5가지 이슈가 있는데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상구 정치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